자, 19페이지 한번 봅시다. 19페이지 보면 등기 신청 그 자격 나오지요. 자, 19페이지 찾았어요? 자, 봅시다. 자, 거기에 보면 당사자 능력 인정하는 거 있죠. 둘째 줄에. 그럼 등기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건데, 자연인 등기할 수 있죠. 외국인도 등기할 수 있죠. 자, 법인 있죠. 법인. 자, 법인 우리 여러분 삼성전자가 땅 샀죠. 삼성전자 법인 아니에요. 그럼 땅 사면 누구 명의로 등기돼요? 삼성전자 명의로 등기되죠. 자, 법인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등기된다? 법인 명의로 등기됩니다. 자, 법인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법인 명의로. 근데 여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요, 국가나 지자체 있죠. 지자체. 지자체가 시도나 시군구입니다. 시도나 시군구인데, 자, 국가 지자체는 공법인이에요. 공법인입니다. 자, 아까 내가 법인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등기 안 하겠어요? 법인 명의로 등기 안 하겠죠. 그럼 봐봐요. 시도가 땅 사면 누구 명의로? 시도 명의로. 또 시군구가 땅 사면 누구 명의로? 시군구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국가가 땅 사면 누구 명의로? 국가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요, 업하고 면하고 리하고 동이죠. 자, 요번에 그 며칠 전에 했는 선거 있죠. 지자체장 뽑는 선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구청장 선거로 뽑았죠. 자, 근데 업장, 면장, 이장, 동장 선거로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안 뽑았죠? 요건 지자체가 아니에요.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공법인이 아니지요. 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은요, 원칙은 그 자체 명의로 등기돼요, 등기 안 돼요? 안 된다. 안 되지요. 원칙은 그 자체 명의로 등기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리와 동이 있지요.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출 때는 리동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골에 가면은요, 어느 리명의로 뭡니까? 말납산을 등기해 놨어요. 리명의로. 그래서 주민들이 묻히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묻힐 수 있죠. 자,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출 때는 그 명의로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줄 거 볼게요. 줄 거 보면 3번에 봐요. 3번에. 동그라미 3번. 회색 글씨가 동그라미 3번. 자, 지자체로서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되어 있어요? 없다 되어 있어요? 없다 되어 있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봐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공법인으로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단의 요건을 갖출 때는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제 말 이해돼요? 그거는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입니다. 예외. 예외고. 밑에서 세 번째 줄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다시 또 위로 올라갑시다. 자, 자연인 등기할 수 있고요. 자, 거기에 보면 그 밑에 1번 한번 봐봐요. 1번에 뭐 나옵니까? 태아 나오지요. 태아 찾았어요? 자, 우리가 아까 자연인은 등기할 수 있다 했죠. 우리 자연인이잖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람이 상속받을 때 있죠. 사람만 상속돼요. 그러면 사람의 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사람의 시기를 우리 학자들은 뭡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부 노출설로 봅니다. 어머니 모체 밖으로 태아가 완전히 나왔을 때예요. 이때 뭐로 본다?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태아는 어떻게 취급해야 돼요? 지금 어머니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왔어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잖아. 이걸 상속받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취하느냐면요. 판례만 기억하면 돼요. 판례는 어떻게, 태아를 어떻게 취급하냐면 판례가 정지조건설을 취합니다. 자, 무슨 조건설? 정지조건설. 정지조건설이란 말은요, 태아일 동안에는 사람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사람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근데 태아가 살아서 뭐하면 출생하면 소급해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급은요,
장래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과거로 거슬러 가는 거죠. 자, 시험 문제 일단요. 태아가 시험 나오면 등기할 수 있다 해야 돼요? 없다 해야 돼요? 없다 해야 됩니다. 태아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요거 봐요. 요거 얘가 중요합니다. 얘 한번 볼게요. 아버지의 재산은요 한 2억 5천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급사를 했어요. 유언이 없이 급사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머니가 있고요.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있고 여기에 아들 A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머니 얼마 받아가요? 1.5입니다. 자, 얼마 받아간다? 1.5. 자, 태아는 받아가요? 못 받아가요? 못 받아가지. 사람이 아니니까 못 받아갑니다. 아들 A 얼마 받는다? 1억 받아가지요. 근데 요즘은요, 태아가 죽어서 나와요? 살아서 나올 확률이 많아요? 살아서 나와요. 옛날에는요, 우리 시대 때 어땠냐면요, 자식이 태어나면 뭡니까? 할머니들이요, 또 아버지, 어머니들이 뭡니까? 출생신고를 1년, 2년 늦게 했어요. 1년, 2년. 왜냐하면 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켜보고 출생신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한두 살 많아도 뭡니까? 그 초등학교 늦게 들어가는 애도 꽤 있었어요. 자, 그럼 봅시다. 1.5 대 1대 1 태아목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이미 된 것을 고치니까 요건 무슨 등기다? 경정등기입니다. 그거 책에 있죠? 무슨 등기로 고친다? 경정등기로 고칩니다. 자, 됐고. 경정은 고친다는 뜻이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법인 옆에 봐요. 법인 옆에 보면 그 옆에 보면 뭡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자, 거기에 보면 종중, 문중, 교회, 리동, 사찰, 동창회 나오지요. 자, 그걸 5번 한번 봅시다. 5번에 제일 밑에 5번. 자, 여러분, 종중, 동창회를 예로 들어 볼게요. 자, 종중, 동창회 돈 있어요? 돈 없어요? 돈 많지요? 조직 있죠? 구성원 있죠? 근데 여기 뭡니까?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게 있다는 말을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법인과 같은 활동 모습을 띠고 있더라도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뭡니까? 그걸 뭐라 한다? 비법인 사단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합니다. 자, 비법인 사단재단 또 뭐라 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해요.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법인격이 부여됐다, 부여 안 됐다? 부여 안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종주이나 동창회가요, 갑으로부터 있지요. 토지를 취득합니다. 취득이에요.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종중 동창회 대표자가 있겠죠. 대표자가 주로 누가 있어요? 종손이나 동창회장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동창회장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자, 요때 물어볼게요. 종중이 땅 사면요, 대표자 명의 종손 명의로 등기돼요? 종중 명의로 등기돼요? 종중 명의로 등기됩니다. 자, 생각해봐요. 김해 김씨 종중이 종손한테 등기를 맡겼어요. 종손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개인이 어려울 때 뭡니까? 팔아치고 도망간다는 말 들어봤죠? 종손이 종중 땅 팔아먹었다는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원칙은 종중 명의예요. 예외적으로 종손 명의로 등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칙 해봅시다. 자, 누구 명의 등기된다? 종중 명의로 등기돼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일 때는 누구 명의로 등기된다? 권리 능력 없는 뭐라고?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표자도 등기부 올라가요. 대표자 등기부 올라갑니다. 등기부의 기록은 돼요. 대표자, 종손도 등기부 기록됩니다. 근데 요건 종손 명의로 등기되는 거예요? 이름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름만 올라가는 겁니다. 뭐만 올라가는 것이다? 이름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거기 책 한번 봐요, 거기. 5번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의 등기는 총리로 등기하지 않고, 자, 여기 밑줄 쳐요. 권리능력 없는 누구 명의로?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한다. 대표자 관리인도 등기할 상황이 된다 했죠. 되는데 이건 뭡니까? 요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름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다시. 자, 그 위에 국가 지자체 했고요. 유아, 뭐, 살아있게 다 등기되겠죠. 등기되고. 그 다음 1번 태아했고. 자, 4번 한번 볼게요. 4번 뭐 나와요?
학교 나오지요. 학교. 자, 우리 학교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자, 국립학교, 공립학교, 또 무슨 학교? 사립학교 있죠. 자, 경북대학교 국립이고, 공립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어느 부설초등학교 공립유치원 들어봤죠? 공립학교는 지자체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무슨 학교? 사립학교죠. 사립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국립학교가 땅을 이건 요 세 개는요. 학교는 학교 자체 명의로 등기 안 돼요. 자, 시험 잘 나옵니다. 학교 자체 명의로 등기된다, 등기 안 된다. 등기 안 되고, 국립학교는 누구 명의로? 국가 명의로. 국가 명의로. 공립학교는 누구 명의로? 지자체 명의로. 지자체 명의로. 사립학교는 누구 명의로? 재단법인 연세학원, 재단법인 이화학원, 이렇게 재단법인 형태로 등기됩니다. 자, 무슨 형태로? 재단법인 형태로 등기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됐고, 그 다음 2번 한번 봐요. 2번 민법상 뭐 나와요? 조합 나오죠. 민법상 조합입니다. 자, 민법상 조합인데 요거 쉽게 설명할게요. 일단 뜻이 뭐냐면 돈을 냅니다. 돈을 내서 어떻게 해요? 동일한 목적을 위해 계약 관계로 맺어진 인적 결합체예요. 인적 결합체입니다. 자, 돈을 내고 동일한 목적을 위해 계약 관계로 맺어진 무슨 결합체다? 인적 결합체입니다. 자, 이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농조합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농조합의 구성원이 A, B, C, D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골 가면 어떻게 돼요? 젊은 친구들이 없잖아요. 다 빠져나갔으니까 마을에 40대, 50대 청년들이 돈을 냅니다. 돈을 내서 돈을 낸다는 것은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있지요. 지분이 있는데 이건 지분 처분이 자유롭다, 제한된다? 제한됩니다. 자, 지분 처분이 자유롭다, 제한된다? 제한됩니다. 자, 요거 뜻이 뭡니까? 여기 합유입니다. 조합의 재성태는 합유고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고 지분 처분은 자유롭다, 제한된다? 제한됩니다. 자, 지분 처분은 뭐 된다? 제한됩니다. 자, 영농조합이요. 갑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했어요. 토지를 취득하면 자, 1번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요. 자, 이때 주의할 것은요. 여러분, 조합 자체 명의로는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슨 명의로는? 조합 자체 명의로 등기 안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등기합니까? 조합은 무슨 이름으로?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조합은 무슨 이름으로?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해요. 조합은, 자, 일단 시험에 조합은 조합 자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하면 O다, X다. X고 조합은 무슨 이름으로? 전원 명의로 등기됩니다. 전명의 등기되고. 근데 여기서 봐요. 요거 조합은 전원 명의 등기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공유가 안 하잖아요. 이걸 공유로 오인받기 쉬워요. 그러니까 등기부 요 밑에다 뭘 적어주는 겁니까? 합유라는 뭘 적어준다? 뜻을 적어줍니다. 뜻을 적어주고 지분은 기록해요, 안 해요? 지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분 처분이 자유롭다, 제한된다? 제한되니까. 자, 그리고 그 밑에 책에 있어요. 조합은 일부의 자가 사망했죠. 일부의 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요 상속 등기할 것이 아니고 뭡니까? 잔존 합의자, 잔존은 뭐예요? 남아있는 합의자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변경 등기합니다. 줄 거예요. 자, 잔존 합의자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변경 등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한번 봐봐요. 아까 제가 조합 자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잖아.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 하면은요. 특별법상 조합이에요. 특별법상 조합이 뭐냐? 농협, 수협, 재건축 조합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봐요. 농업협동조합, 수산물협동조합,
재건축 조합. 조합이라는 말 붙죠. 근데 이거 말이 조합이에요? 실제로는 법인이에요? 실제로는 법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농협이 땅 샀죠? 그럼 농협 인구 1100만 명으로 등기돼요? 농협협동조합 명의로 등기돼요? 농협협동조합이죠. 이건 실제로는 뭡니까? 이게 법인입니다. 실제로는 뭐라고 이게? 조합이라 말 붙더라도 뭐예요? 법인입니다. 우리 아까 배웠죠? 법인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되겠잖아. 됐어요? 자, 됐고. 이건 조합 자체 명의 등기되지요. 자, 그 다음 뒷페이지 넘겨봐요. 뒷페이지 넘겨보면 등기 신청에 당사자 나오지요. 원칙 공동 신청이고 예외가 단독 신청이죠. 예외 단독 신청인데, 자, 거기에 보면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 있죠. 찾았어요? 자, 등기 권리자란 말은 뭐냐? 등기 권리자란 말은 등기를 하게 되는 자, 등기를 하게 되는 자, 또 등기부상 이득을 받는 자고, 등기 의무자란 말은 뭐냐? 등기 의무자란 말은 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자, 또 등기부상 불이익을 입는 자입니다. 자, 등기부상 뭘 입는 자? 불이익을 입는 자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거기 두 번째 칸 봐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 나오죠. 그럼 누가 권리자예요? 매수인이 권리자죠. 등기하게 되니까. 매도인이 의무자지요. 첫 번째 칸 뭡니까? 매매에 의한 소유권 말소 나오지요. 반대지요. 매수인이 제하지니까 의무자고 매도인은 찾아오니까 권리자 되지요. 자, 세 번째 칸 봐요. 세 번째 칸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이거 한 번 시험 나와요, 이게. 이거 기출로 문제, 오늘 오후에 하는 기출 문제에 들어가 있어요. 자,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여기 1번 저당권 등기했어요. 자, A가 채권 1억입니다. 자, 여러분, 저당권이 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죠? 팔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했죠?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 합니까? 현재 소유자하고, 요거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라 한다? 소유자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사면서 뭡니까? 저당권을 인수해서 샀어요. 그럼 이 사람이 돈을 갖고 말소할 수 있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사면서 뭐예요? 갑이 뭡니까? 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조건을 살 수 있죠. 그럼 이 사람도 돈을 갖고 말소할 수 있어요. 그럼 권리자가 누가 돼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둘 다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고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그거 봐요. 등기 권리자. 저당권 설정에, 자, 또는 제3취득자지요. 제3취득자가 현재 소유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무자가 저당권자고, 자, 환매특약등기 체크해요. 환매특약등기 일반적인 매매하고 반대입니다. 매도인이 도로 사오니까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가 됩니다. 의무자가 되고, 자, 건저당권에 있어서 채권 최고액 정액이 나오지요. 여러분, 채권 최고액 정액 나오면요, 은행 입장에서는 좋아요. 은행이 건저당권자라. 은행이 건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늘어나잖아요. 채권 최고액 정액은 권자가 누구예요? 등기 권리자. 설정자가 뭐가 됩니까?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상권 설정 등기 나오면 지상권자가 등기를 하게 되니까 권리자, 설정자는 해줘야 되니까 의무자지요. 자, 전세권 말소 등기는 반대고요. 친탁 등기 체크해 놓고요. 수탁자 권리자예요. 자, 누가 권리자다? 수탁자, 신탁자 의무자고. 자, 그 밑에 거 맨 마지막 것도 시험 잘 나오지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자,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자, 했고, 2번 을이 8월 10일 날 계약금 중도금 주고 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무슨 등기를 했어요? 가등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등기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지. 팔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병이 8월 20일 날 무슨 등기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자, 그래놓고 8월 30일 날 요 사람이 잔금을 줬어요. 잔금을 주면 어떻게 돼요? 가등기에 기해서 무슨 등기예요? 본등기 하지요. 본등기 하면 뭡니까?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지요. 요때 본등기 요 사람 본등기 권리자고. 본등기 의무자 누구예요? 이 사람 현재 소유자인 병한테 본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갑한테 청구해야 돼요. 본등기 의무자 누구예요? 현재 소유자인 병이에요? 갑이에요? 갑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무슨 말소 되니까 이거? 직권 말소 되니까. 우리 직권 말소된 사람한테 부탁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자고 의무자는 뭡니까?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뭐예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자, 무슨 소유자?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 자, 그 밑에 공동신청 나오죠. 여기 원칙이고요. 말소등기, 말소회복, 뭐 가등기, 권리의 변경, 정여, 유정,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다 공동신청입니다. 자, 그 밑에 단독신청은 예외지요. 자, 판결에 한 등기, 이행 판결이 단독신청이지요. 단독신청, 옆 페이지 봐요, 옆 페이지. 옆 페이지 도표 봐요, 도표.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요, 이제까지 판결을 총 정리한 거예요, 1번. 도표 1번입니다. 회색 글씨 있잖아요. 법률에 규정한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고,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고, 나중에 우리 하는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는 판결은 세 가지 다 들어가요. 확인 판결, 이행 판결, 또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우리 앞에서 했죠. 판결에 의한 등기는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했지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더라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네 번째. 자, 3번. 자, 3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런 말 했죠. 우리 이것도 앞에서 했어요. 이행 판결은 성수한 자가 등기할 수 있다 했죠. 패소한 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공유물을 발행한 판결은 뭐라 했어요, 제가? 성소, 패소, 원고, 피고,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기억납니까? 자, 됐고. 4번은요, 뭐, 일필 토지 전부에 대해서 판결 받았죠. 그럼 일부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일부 지분에 대해서 판결 받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일부 지분을 받아놓고 전부에 대한 등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6번 한번 볼게요. 판결에 한 등기 말소할 때는 이해강에 있을 때는 요거 밑주세요. 이해관계에 뭘 넣어줘야 된다? 승낙서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해관계는 뭘 넣어줘야 된다? 승낙서 넣어줘야 돼요. 자, 다시 앞 페이지 볼게요. 20페이지.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죠. 2번에 상속 등기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죠. 근데 상속 등기 옆에 보면 유정은 공동입니다. 유정은 공동이고. 자, 4번 있지요. 수용 나오지요. 수용 나올 때는 요거 두 가지로 갈라지죠. 수용은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지요. 사업 시행자일 때는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예요. 무슨 등기? 촉탁 등기고. 자,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가 아닌 경우지요. 아닌 경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입니다. 자,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는 무슨 등기고? 촉탁 등기고,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가 아닌 경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5번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개명이죠, 개명. 여러분, 개명은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이지, 단독. 그 다음에 부동산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다 뭡니까? 표제부 등기입니다. 표제부는 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에요. 대지권 변경도 표제부입니다. 대지권 변경은 대지권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대지권 등기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요. 나중에 합니다. 한동 건물의 표제부에 또 전유 부분 표제부에 등기합니다.
표제부니까 이게 주등기로 하고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입니다.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다음 멸실등기 단독이죠. 단독. 7번에 말소등기는 공동이지요. 공동인데 자, 그 밑에 점 보면요. 어느 사람이 죽었죠. 죽으면 공동 안 되지요. 그러면 죽었다는 정매수 첨부해서 단독 가능하지요. 가능하고 혼동은 뭡니까? 혼동은. 혼동은 뜻이 뭐예요? 단독입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혼동은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일인에게 기속이 돼요. 여기 혼동입니다. 자, 소유권과 뭐라고? 제한 물건이 동일인에게 기속됩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전세권자가 있죠. 집주인의 집을 사버렸죠. 사버리면 전세권자인 동시에 뭐가 돼버려요? 전세권 설정자 돼버리잖아. 그럼 전세권 등기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가등기는 나중에 해서 하고요. 그 밑에 채권자 대위하고요. 그 밑에 이제 5번, 6번 요거는 5번, 6번은 4번, 5번은 문제 풀이기 시간에 할게요. 자, 그다음 6번 한번 봅시다. 6번도 시험 잘 나옵니다. 6번 한번 봐요. 6번에 무슨 등기 나와요? 포괄 승계인 등기 나오죠.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자, 도표로 정리 잘 해놨어요. 자, 볼게요. 자, 포괄 승계인 등기입니다. 자,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고 의뢰에게 건물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하고 여기에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요? 매수인 되지요. 매수인 됩니다. 자,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뭘 해버렸어요? 사망을 해버렸어요. 사망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요 갑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피상속인 가지요. 이게 병이 있다 칩시다. 병이 아들입니다. 아들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상속인 가지요. 상속인도 되고요. 아버지의 빚과 자산도 같이 승계하지요. 이걸 뭐라 합니까? 포괄 승계인 갑니다. 자,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아버지의 빚과 자산도 같이 승계합니다. 자, 무슨 승계인이다? 포괄 승계인입니다. 자, 이럴 때 한번 볼게요. 자, 이럴 때 한번 볼게요. 이건 쉬워요. 강의 들으면. 자, 이거 한번 봐요. 아버지가 지금 사망했죠. 그럼 아들이 언제 취득해요? 저 건물을. 아버지 사망 시에. 그 다음에 을한테 넘겨주기 위해서는 뭡니까? 아들 앞으로 무슨 등기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지요. 그 다음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 해줘야 되지요. 그 원칙대로 하면 등기를 몇 번 해요? 2번 하잖아.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하고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 2번 해줘야 되지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 입장이면요. 2번이 어차피 넘어갈 거 2번이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번거롭죠?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갑에서 을로 바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자, 갑에서 을로 바로 소유권 등기해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갑이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지금 갑은 어디 가 있어요? 봉안시설에 가 있어요. 봉안시설 알아요? 옛날 말로 뭐예요? 납골당이잖아. 자, 그러니까 누가 신청한다? 병과 을이 공동 신청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뭡니까? 포괄 승계인 등기입니다. 자, 무슨 등기? 포괄 승계인 등기예요. 그럼 도표 봐요. 그 밑에 도표 봐요. 정리 잘 해놨어요. 상속은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죠. 아들이 단독 신청하잖아. 근데 포괄 승계는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죠.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자, 그 다음에 원인은 뭡니까? 상속은 상속의 원인이죠. 근데 포괄 승계인 되기는 원인이 이거지요. 아버지 생전의 책이란 뭐예요? 매매, 법률 행위지요. 생전의 매매입니다. 아들이 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생전의 책이란 매매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정서에 되어 있죠. 자, 상속은 뭐예요?
아버지 돌아가서 증명서 있죠. 가족관계 증명서지요. 근데 포괄 승계인되기는 요게 뭡니까? 아버지의 생전에 체결한 무슨 계약서? 매매계약서, 법률 행위를 증명한 서면이지요. 됐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이 있죠. 이거는 의무자가 제출하는데 상속은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없어요. 그럼 둘 다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포괄 승계인되기는 등기필 정보 누구 것? 아버지 것. 아버지가 원래 집이잖아요. 아버지 것. 인감증명은 신청인이에요. 신청인 누구? 아들이죠.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작은 글씨 있죠. 그것도 별 표시예요. 그 밑에 작은 글씨도. 자, 일단 작은 글씨 하기 전에 자, 봐요. 원칙 해볼게요. 원칙. 등기부에 김수경 돼 있어요. 김수경 돼 있고 신청 정보에 등기 의무자는 김현수 돼 있어요. 자, 이때 같다, 다르다. 다르지요? 원칙 수리예요, 각하예요? 각하입니다. 자, 생각해봐요. 본인 이름으로 등기된 것을요, 내가 팔아먹으려고 등기 신청해요. 다르잖아. 수리다, 각하다. 각하지. 이거 수리해버리면 여러분 집 내가 다 팔 수 있어요. 제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집 다 팔면 내가 강의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자, 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봐요. 포괄 승계인되기는요, 수리를 합니다. 왜 수리합니까? 등기부 누구? 아버지. 신청은 누가 하니까? 아들이 하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요. 등기부 누구? 아버지. 신청은 누가 하니까? 아들이 하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수리한다, 각하한다? 수리합니다. 자, 됐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봐요. 옆 페이지에 보면 1번이 무슨 정보? 필요적 정보고 2번이 무슨 정보? 임의적 정보입니다. 자, 요것도 시험에 잘 물어요. 잘 물었는데 제가 필요적 정보는 1번부터 몇 번까지 적어놨어요? 9번까지. 실제로는 50까지, 100까지 돼요, 이게. 그러면 이거 필요적 정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워요? 못 외웁니다. 자, 일단 뜻부터 이야기할게요. 필요적 정보란 말은요, 처음부터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란 말은 뭡니까? 처음부터 뭐라고? 반드시 신청서에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뭐라고?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임의적이라는 말을 볼게요. 임의적이라는 말은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자, 뭐 하지 된다?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특약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어떤 특약이 있을 때는 뭐라고?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임의적이라는 말 잘 모르겠죠?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필요적으로 고민할 필요 없죠. 처음부터 기록해야 되니까. 임의적 예를 들어 볼게요. 이분하고 내하고 되게 친합니다. 되게 친해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1억을 빌려달라고 해요. 근데 아무리 친해도요, 1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에요, 큰 돈 아니에요? 큰 돈이잖아. 큰 돈입니다. 우리 선진국들 있잖아요. 선진국들도요, 그 뭐 잘 사는 것 같아도 영국 같은 데 한번 봐요. 가처분 소득이 별로 없어요. 저번에 런던 불났을 때 봅시다. 우리 서민들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비싸가 있잖아요. 집값이 장난 아니에요, 장난. 홍콩 한번 봐봐요. 홍콩 재배난 집 있잖아요. 화장터 3.3제곱미터에 보니까 뭐 1억 8천인가 나왔다, 화장터. 주차장도 엄청 비싸가요. 홍콩 사람들이 캐나다나 호주로 이민을 많이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데 선진국도 가처분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은 큰 돈입니다, 이게. 우리도 사실 깨놓고 이야기가 아주 부자들 빼고요. 서민들도 뭡니까? 집 빼고 현찰로 한 2, 3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을걸요, 내 생각으로. 집 빼고. 집도 융자 하나 안 잡혔다는 전제하에서. 자, 봅시다. 자, 1억이란 큰 돈을 빌려줬지요. 그럼 내가 이분의 집에도 무슨 등기하겠어요? 저당권 등기하겠죠. 저당권 등기합니다. 근데 친하면은요, 꼭 이자를 받아야 돼요. 이자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자 안 받을 수 있죠. 그럼 신청서에 기록 안 해도 돼요. 제 말 이해돼요? 근데 아무리 친해도요, 서로 뭡니까? 법정이자 정도는 받는 게 좋아요. 법정이자를 받겠다라고 뭡니까? 특약을 맺으면 그 이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제 말 이해돼요? 자, 정리합시다. 필요적이란 말은 뭐라고? 처음부터 뭐라고?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고, 임의적이란 말은 뭐예요?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특이하게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됐고. 자, 근데 거기에 필요적은 외울 필요 없고요. 뭐 참고로 쭉 보시고 3번만 별 표시해요. 3번만. 3번에 뭐 되어 있어요? 등기 원인과 연놀되죠. 이 필요적입니다. 자, 무슨 적? 필요적이에요. 그럼 원인, 예를 들어서 매매 적으면요, 매매한 날짜 적어줘야 돼요. 정여 적으면은 정의한 날짜 적어줘야 돼요. 또 전세권 설정 적으면은 전세권 설정한 날짜 적어줘야 돼요. 자, 여기 무슨 정보다? 필요적 정보입니다. 자, 무슨 정보? 필요적 정보예요. 적어줘야 되는데 예외가 두 가지 있어요. 그 예외는 시험 잘 나옵니다. 예외 두 가지. 책에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과 연놀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과 연놀이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또 그 밑에 진정명예복 등기 있죠. 원인은 뭐로 기록한다? 진정명예복. 근데 연놀이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원인은 무슨 회복? 진정명예복. 연놀이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됐고. 자, 필요적은 외울 필요 없고 3번만 좀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험에 한번 나오는데 그러면 임의적으로 외워보세요. 이걸 다를 못 외우니까 시험 치기 위한 요령이에요. 요거는 외워놔야 돼요. 주로 어떤 말이 붙으면 임의적이냐 보여. 특약. 시험 문제예요. 임의적 이렇게 안 나와도 돼요. 어떻게 나오냐면 필요적이라는 말은요, 그냥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것은 또 뭡니까? 임의적이라는 말은 임의적 안 나오고요. 그냥 반드시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제 말 이해돼요? 자, 특약, 약정, 조건 이런 말 붙든지 존속기간, 환매기간, 변제기, 치료, 이자, 보증금, 지급 장소. 자, 이런 말이 붙으면 대개 무슨 정보다? 임의적입니다. 자, 특약, 약정, 조건 외우고요. 이거 봐요. 기자 들어가지요. 들어가고 외우고. 그다음 치료, 이자, 보증금, 지급 장소 이거 그냥 외워요. 하여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요 정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기 주의할 게 있어요. 요 시험 잘 나오면 주의할 게 시험 잘 나와요. 제가 아까 방금 했죠. 저당권의 이자는 임의적이에요, 필요적이에요? 임의적 했잖아. 방금 했잖아. 저당권 이자는 뭐라고? 임의적입니다. 이건 임의적인데, 자, 주의할 게 뭐냐면, 근저당권의 이자 있죠. 이자는 임의적이에요, 필요적이에요? 둘 다 아니에요. 필요적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근저당권 이자는 둘 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저당권 이자는요, 여기 채권 최고액에 포함이 돼버려요. 자, 어디에 포함돼 버린다? 채권 최고액에 뭐 된다? 포함돼 버립니다. 포함돼 버리니까 이자에 관한 기록 사항이 따로 있다, 따로 없다? 따로 없습니다. 자, 포함돼 버리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보증금 임의적인데요. 전세금이라든지 전전세금이라든지 차임은 필요적입니다. 자, 전세금, 전전세금, 차임은 무슨 정보다? 필요적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뒤로 넘겨봐요. 자, 그 도표 밑에 봐요. 도표 밑에 보면 4번 한번 봐요. 4번에 도면 또는 지적도 나오지요. 자, 4번 1번 한번 봐요. 도면 넣는 경우입니다. 지적도 임의하다 넣는 경우예요. 자, 1번에 보면 구분건물 A번 보면 구분건물에 무슨 등기 나와요? 소유권. 우리 아파트 살 때 구분건물이 아파트 아니에요. 아파트 살 때 뭡니까? 23년 33개 형태에서 글이 나오죠. 도면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B번에 건물 일부 동합쳐요. 일부 동합치고 일부에 대한 전세권 임차권. C번에 토지 일부 동합치고 일부에 대한 용의물권 임차권. 일부일 때 다 뭘 넣는다? 도면 넣습니다. 그 다음에 D번 있죠. D번.
자, 근데 B번에 보면 요 주의 좀 할 게 있어요. B번에 건물 뭐 나와요, 지금? 일부 나오지요. 찾으세요?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뭘 주의하냐? 이거 기억해야 돼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PC방, 당구장, 오락실 있어요. 그럼 다 도면 넣어줘야 돼요. 다 뭘 넣어줘야 된다? 이 범위를 알기 위해서 도면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봐요. 여기 5층에 학원이 있어요. 학원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 학원은 건물의 일부예요, 전부예요? 일부잖아. 건물의 일부라도 특정층 전부를 사용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을 때는 도면을 넣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 구분할 게 없잖아요. 자, 이거 기억합시다. 자, 뭐의 일부라도? 건물의 일부라도 특정층 전부를 사용할 때는 도면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자, 건물의 일부라도 특정층 뭐를 사용할 때는 전부를 사용할 때는 도면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보면 D번에 보면 1대지 상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어요. 자, 하나의 대지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때 요 건물과 건물의 간격을 알기 위해서 도면 넣어줘야 돼요. 근데 2번이면 도면을 넣지 않는 경우 있죠.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 한 개의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마지막에 구분 지상권 동합쳐요. 마지막에. 자, 아까 제가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도면 넣는다 했죠. 근데 구분 지상권 뜻이 뭐예요? 자, 상하를 이용해서 뭡니까? 건물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하잖아, 상하. 근데 우리나라 현재 지적도는요, 상하를 표시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지적도는 평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분 지상권 할 때는 도면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5번에 봐요. 이해강에 써놔서 넣는 경우입니다. 주로 권리의 등기를 넣어요. 권리의 변경, 권리의 경정, 말소, 말소벽 다 권리지요. 소유권 말소, 전세권 말소 다 권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자, 그 5번 옆에다가 부동산 변경 등기라든지 또 멸실 등기라든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 있지요. 자, 이런 것들은 권리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지요. 자, 사실이니까 이해관계 승낙서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에 대장을 첨부하는 경우 나오지요. 자, 동그라미 칩시다.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부동산 변경 등기 세 개 동그라미 쳐요. 그냥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부동산 변경 등기. 요 금융계약서는 요건 중개사법에 나옵니다. 나오고. 자, 조금 쉬었다가 26페이지 할게요. 조금 쉬었다가.